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대 수시전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대 수시전형 중에서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의대 수시전형 세 번째 시간,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을 우리가 일괄전형과 단계별 전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일괄전형은 말 그대로 일괄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과 전형일 때 일괄 전형은 교과 100%였죠. 그러면 서류 전형의 일괄 전형이라고 한다면, 서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100%. 그러니까 서류 100%로만 줄을 세워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이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전형에서 일괄전형으로 서류 100%를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을 우리가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는 수능체제를 적용하는 대학과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그러면 서류 성적만으로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수능체제를 적용한다면 서류 성적으로 1등부터 100명이 지원했을 때 100등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해서 100명을 지원했다. 그러면 서류 성적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을 지어나갑니다. 그 시험이 상당히 좀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영어가 쉬웠다라면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많겠죠. 작년 수능이 그랬습니다. 영어 그 1등급 숫자가 11%를 차지하는 처럼 영어가 쉬웠다라면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상대평가일 때 4%가 아닌 절대평가일 때도 어렵게 출제되면 5%밖에 1등급 숫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겠죠. 그러면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지워지고 그랬을 때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인 학생이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10명 모집일 때 충족하는 10명 미만이라면 이 학생도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전형에서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 비해서 합격선이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한번 볼게요.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그리고 연세대 미래 강원인재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조선대 지역인재전형, 충북대학교 종합 2전형. 요 6개 대학들.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2명 추천. 그러니까 추천 받는 게 어려운 거죠. 받는 게 어려운 거고. 또 하나, 서울대학교에서는 수능체제 적용하는데, 탐구에서 투과목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과탐에서 투과목을 하나를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서울대 지역균형, 탐구2 응시해야 되고, 수능체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체제 미적용 대학들, 일괄전형 대학들 중에서 중앙대 탐구형이나 충북대학교 종합 1전형, 충북대학교 종합 1전형과 종합 2전형인데 종합 2는 체제를 적용하고 종합 1은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반전형. 그래서 요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앙대 탐구형이라든지 충북대학교 종합 1이라든지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반전형 요 세 개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 비교과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평균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도 아주 뛰어나고 비교과 학교 활동도 아주 충실하게 한 학생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이 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비교과 활동도 일반고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비교과 활동에 아주 충실한 학생들에 적합한 전형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계 평균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일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수능 체제를 미적용하는 대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 상식적인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일반고하고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인 경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합격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단계별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단계별 전형은 말 그대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몇 배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에서는 1단계 통과, 1단계 통과를 한 후에 뭐 학기에 따라서는 3배수 또는 5배수 또는 뭐 7배수 이렇게 1단계 서류로 1단계 통과를 하고 2단계에서는 예, 1단계 성적 플러스 1단계 성적 플러스 예, 면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거, 이걸 한번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대학들의 종합 전형들은 수능 체제를 적용해요. 그러나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10개 정도 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만 적용하지 않는 10개의 대학이 있다. 예, 그 10개 대학을 한번 볼게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고대 일반 계열 적합형, 서울대 일반 전형, 성균관대학교 종합 학과 모집 전형, 순천향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인하대학교의 인하 미래인재 전형, 그다음에 중앙대 다빈치형, 탐구형, 충북대학교 종합일, 한양대학교 일반, 이런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미적용한다. 단계별 전형에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앞에 하고 잠깐 볼게요. 일괄 전형의 대학에 보시면은 일괄 전형대. 충북대나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가 일괄 전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수능 체제 미적용. 근데 여기 보니까 단계별 전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양대학, 충북대, 중앙대가 들어가 있죠.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괄 전형인데 예, 면접을 포함하는 경우. 일괄 전형 중에서도 면접을 포함하는 대학들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많은 설명회라든지 그 자료집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을 텐데 제가 입시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예, 학생이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입시를 하시는 고3 선생님들조차도 예, 약간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를 좀 수정해드리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것을 입학사정관 전형과 아직도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명칭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입학사정관 전형일 때는 입사관 전형이라고 할게요. 입사관 전형 같은 경우는 이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입학사정관 전형일 때는 학교 밖의 활동들을 예,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학교 밖의 활동을 예, 교외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학교 밖에 교외 활동을 기록할 수 없고 여기는 기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 밖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의학계열이면 의학계열에 연관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거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교외 활동을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예, 이거를 챙길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교외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기록할 수 없다 보니까 학교 안의 활동만 기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된 활동들을 상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전공 적합성이 이때보다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그러면 교외 활동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교내 활동만 기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이다? 예,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다.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적합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때보다 입사관 전형 때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 하냐면 입사관 전형일 때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면 그것은 오히려 전공적합성에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적합성을 갖다가 교회 활동에 살 수가 없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학교 안에 활동만으로 전공적합성을 충족할 수가 힘드니까 다양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학교생활 충실자를 선발한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학교생활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수업시간이에요. 수업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성적이 제일 많이 중요해지겠다?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했다.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에서 수업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수업시간에 한 것을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서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 학교생활 충실에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할 때는 어떤 평가를 한다? 정성적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교과 전형일 때는 예를 들어서 주요 교과 국영수과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국영수과의 예를 평균 등급이다. 그럼 평균 등급으로 줄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게 정량적 평가예요. 근데 종합 전형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등급 학생, 1.2등급 학생을 1.1은 붙고 1.1은 떨어지고, 그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정량적 평가.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정성 평가라 보니까 1.1과 1.2가 누가 붙고 떨어진지는 정성적 평가에서 달라진다. 그럼 정성적 평가는 뭐냐? 전공과 연관된 과목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년별 성적의 변화, 그리고 또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학년별 변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요. 또 A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등급과 B 학교에서 1등급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죠. A 학교 학생들의 분포, B 학교 학생들의 분포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위치에 위치하느냐, 그런 거죠. 이거는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평균이 여기 있을 때 이 성적을 맞은 학생, 또 어떤 학교는 같은 과목을 할 때 평균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성적을 맞은 학생 보면은 A라는 학생은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고 B 학생은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높고, 그럼 A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냐면 평균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와 퍼져 있는 경우, 이런 보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과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여기 있는 학생은 누가 더 우수할까요? 상대적으로 평균이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더 우수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성적 평가했을 때 그 학생의 우수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성적의 등급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 성적은 근데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교과 성적을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내신 1등급과 2등급의 학생은 학업 역량이 같다라고 본다.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역량이 똑같습니다.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같이 둔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다른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갈리겠죠? 학불이. 그것처럼 대학들을 보면은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공학계열도 마찬가지인데, 의학계열에서도 1등급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눈 학교도 있고,
서울대처럼 1등과 2등을 같이 노는 학교도 있고 1등급의 초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내신 이상인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학업 역량이 거의 같다라고 보고 다른 것들 비교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과 중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수상 실적이 매우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수상 실적이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대회에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느냐. 그래서 그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상 실적 기록을 한 학기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수상 실적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 창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도 보면은 학교 행사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활동. 근데 내신이 1등급 대인 우수 학생들은 창치활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 충실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고 세부 능력 특기사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중간 기말고사에서 내신을 반영을 해요. 등급이나 이런 거로. 근데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한 것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한 것들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내신이 1등급 대 우수 학생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거의 다 우수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생이 과학 시간에 어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어떤 토론 주제를 잡았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고 전문적인 건가, 그리고 의학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서라고 하는 부분. 독서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독서 활동은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 독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서를 보거나 설명회를 듣게 되면 독서는 많은 책, 많은 독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은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행평가에 대한 주제를 선생님들이 제시를 했을 때 그 주제에 대한 관련 도서, 참고 도서 같은 거를 두세 권 정도 참고해서 수행평가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는 경우니까 한 학기에 보통 주요 교과, 자연계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도 과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크게 한 4과목일 때 과목당 두세 권 정도, 그럼 한 학기에 최소 10권 정도. 그러면 5학기라면 한 50권 정도면 많은 독서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합격자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독서가 50권 이상 많이 낸 학생들이 그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교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인교육. 내가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철학, 인간에 대한 본질, 그리고 또 사회과학, 사회 참여, 사회 변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사회과학 서적, 그리고 역사의 전철을 잘못된 것은 밟지 않고 좋은 점을 본받기 위한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독서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종합전형에 대한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학교 밖의 활동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분야 구성은 이전보다 좀 약화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자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고 비교과 활동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열을 가리기 위해선 세특과 독서 항목의 매우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면접이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MMI 면접, MMI 면접, 우리가 다중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MMI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MMI 면접은 서울대가 MMI 면접을 도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소통 능력과 라포트, 의사와 환자의 심리적 신뢰 형성 능력.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라포트 형성 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공부만 잘하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점.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 내신만 좋다, 다른 활동들 또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라포트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걸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MI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면접으로 해서 그 학생의 어떤 가치관, 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MMI 면접은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대에서 MMI 면접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의 인성평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 능력이나 라포트 능력. 근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의사서. 그럼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지만 또 환자하고의 심지어 신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근데 이런 상황 면접인데 또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예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학생이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다른 좌석은 다 차 있고 서 있는 사람은 없지만 노약 좌석이 비어 있다. 그래서 노약자에 앉았다. 근데 임산부가 올라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임산부가 올라오게 되면 자리를 양보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노약자석은 비어 있어도 내가 노약자가 아니라면은 앉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약자석은 원래 비워둬야 된다. 근데 내가 앉았다.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을 자기가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올라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하지만 노약자석은 원래 비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앉은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 여러 가지 상황 면접에 대해서 그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MMI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들 뿐만 아니라 면접 후기를 보면서 본인들이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카메라 앞에 딱 가게 되면 흔히들 말해서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면접 당시에 많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I 면접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일괄전형에서 수능체제 적용하는 대학들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수능체제를 마칠 수 있다면, 그리고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통과도 중요하지만 2단계에서의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MMI 면접 준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단지 내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도 정량적 표현이 아닌 정성적 평가로 평가를 해야 되고, 비교과도 정성적 평가. 그래서 교과가 정성적 평가, 비교과도 정성적 평가. 그래서 교과 매우 중요하고 비교과 중에서 세특과 독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번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수시전형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